우리가 암은 발견이 힘들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감기가 잘 걸린다.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똑같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 암도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암은 발견이 힘들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는 거죠. 대부분 암이 그렇게 발견은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종합검진을 하니까 빨리 발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기 어려운 암들은 백혈병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혈액에 오는 거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증상으로 이유 없이 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 오고, 기력이 없고 피로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가 이제 많죠. 또 어려운 암 중에 보면은 유방암은 대개는 발견이 쉬운 암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그 검사도 초음파로 간단하게 하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밀 유방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유관과 유관 사이에 지방길이 별로 없어요. 서양 사람들 그게 많아서 오히려 발견하기가 쉬운데 지방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암이 있더라도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촉진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암 덩어리가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또 치밀 유방인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3중 음성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치밀 유방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유방암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암 중에 보면 췌장암도 빨리 발견이 잘 안 돼요. 췌장암은 우리 후복막 쪽에 맨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 보니까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췌장암이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허리의 통증으로 느껴요.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이걸 췌장암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가지고 디스크 생각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안 낫고 그래서 뭐 CT를 한번 찍어볼까 하니까는 췌장에 덩어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췌장은 저렇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지를 않고 또 폐암도 잘 발견이 되지 않는 암 중에 하나예요. 폐암은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단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는 암이 잘 안 보여요. CT나 MRI를 찍어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하는 동안에 흉부 CT 같은 거 그렇게 잘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암이 있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뭐 기침이 난다든지,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혈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폐암도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암들은 다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뇌암도 그렇습니다. 잘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왔을 때, 두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메스꺼운 증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지러운 증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되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암들이 되게 보면은 발견이 어려운 암들일 겁니다.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무증상이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밖에서 몰라요. 왜냐하면 암이 독성 물질을 막 뿜어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가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알겠죠. 근데 암은 그냥 덩어리예요. 자기 정상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서 빨리 커서 덩치가 커지는 것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지면서 옆에 있는 장기들을 누르고 또 이제 크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서 새끼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이가 되는 거고, 증상으로 나온다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증상이 기본적인 게 체중 저하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야, 너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라.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피로,
그다음에 기력자. 왜냐하면 암세포는 막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양만 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감당을 못해요. 암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피곤한 거예요. 간 같은 경우는 옆구리가 아프거나 이유 없이 어깨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간 쪽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변이 가늘고 변비가 오고 혈변. 만수암은 사실은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라고 발견이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하혈을 하잖아요. 하혈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암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대상포진을 잘 걸린다, 또 감기가 잘 걸린다, 이것도 암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상포진을 걸리면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른다 해서 우리가 암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똑같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 암도 걸릴 수 있다. 구내염이라든지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게 우리가 암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